봅시다. 우리가 함수의 오물볼록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위볼, 아볼로 부르게 될 거고요. 이계도 함수가 항상 양수인 구간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항상 음수인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 이거 2차 함수에서 2차 한계수의 부호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랑 똑같은 의미니까 2차 함수의 양수는 아볼이잖아요. 그걸로 기억을 하면 외우기 좀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위볼, 아볼이 변하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주려고 할 때 했던 그 변곡점이 여기서 나오고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를 할게요.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3하고 x만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더블 프라임 x는 6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계도 함수부터 한번 그려보면 6x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더블 프라임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도함수 개형을 추론할 수가 있고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가 되고 실제로 이제 1과 1 기준 감소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생겼다고 판단하면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바뀌니까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얘 풀마 풀 이걸 보고 이제 원함수 f를 그리는 거죠. f 프라임. 자 f는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때 우리가 극점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도함수 부호 이계도함수 부호가 변할 때 그때 위볼과 아볼의 모양이 바뀌는 위볼 증가, 위볼 감소, 아볼 감소, 아볼 증가. 위볼 아볼이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점을 찾을 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본다면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면 우리가 원함수의 변곡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 내용 빼고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 참고로 이제 변곡점은요. 원함수 입장에서 변곡점이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내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으니까 극점이 생기대요. 감소, 증감이 바뀐 거죠. 얘는 극점, 얘는 변곡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변하면 도함수는 극점을 가지고 원함수는 변곡점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포함한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자면 자, 우리 초월함수, 지수로그 사각함수 같은 이런 복잡한 함수들의 다항이랑 섞여 있는 그런 애들을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얘 그리기는 크게 7단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이 7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너네가 뭐뭐를 구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문제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낯선 함수를 만났다. 미적분에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의역을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로그 함수, 진수 조건으로 정의역이 제한이 되죠. 삼각함수, 탄젠트 같은 경우는 코사인 0될 때 점근선 생기죠. 정의역이 제한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무리함수, 루트 안쪽은 항상 우리가 0 이상일 때만 정의가 된다. 이런 것들. 유리함수, 분수꼴이면 분모가 0일 때 정의가 안 된다. 이런 정의역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기성과 대칭성을 확인하는데 주기성은 문제에서 주기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주기성이 다 깨져요. 삼각함수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자, 대칭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잡한 대칭성, x는 파이 대칭, x는 x는 아니라 2파이, 0 점대칭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문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대칭성은 그냥 우함수냐, 기함수냐, 둘 다 아니냐 이 정도만 알아보면 돼요.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fx는 하고 x 사인 x분의 x제곱 이렇게 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 제곱판이 그냥 그대로 x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에서 풀분하는 처음이랑 똑같아요.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네? 무함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 확인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처음 시간 같으면 우함수, 처음 시간 부호가 반대면 기함수, 둘 다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정의역 확인해주고요. 주기성 확인, 직선 확인해주고 그 다음 이제 절편 확인인데 X절편은 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할 수 있다면 Y절편은 선택. 어쨌든 이제 X, Y 절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설명해주세요. 자, 그 다음 거기까지 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뭘 하냐면은 도함수의 미분한다면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하고 미분에서 이해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해요. 자,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하면 증가함수, 극대극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해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부호변화 관찰하면 위보라고 영업점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점근선 확인도 우리가 해주는 게 좋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이거예요. 얘는 무조건 한다고 보면 돼. 수평적으로서 x가 무한 들어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만약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수평적, 가로선을 말하죠. 수평점근선을 가진다? 이건 웬만하면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수직점근선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정역이 제한될 때 쓰는 거야. 로그 같은 경우는 진수가 0일 때 유리함수 분모가 0일 때 뭐 이런 상황에서 점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생긴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x는 a 점근선을 가진다? 그러면 a 플러스에서 극한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특정 값은 이렇게 출발하는지 이 셋 중 하나라는 판단할 수가 있고 이 왼쪽에서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만으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뭐 특정 상수값으로 수렴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직점근선 생기는 건 정역이 제한되는 상황이에요. 수직점근선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선점근선을 알아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선점근선이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도함수가 x가 뿔과 무한대로 갈 때 도함수가 어떤 값을 수렴한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접선 기울기가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f'의 극한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을 근데 2로 수렴한다가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가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에 한없이 기울기가 2일 때 2에 가까워지니까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점근선이라는 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와 어떤 임의의 직선 mx 플러스 n 이라는 어떤 직선이 얘는 차가 0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이제 얘는 mx 플러스 n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로 수렴하게 만드는 mn이 존재한다면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이번에 그냥 이해하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점근선 가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fx는 하고 x 플러스 x분의 1 하면은 얘랑 가져요. 자, 얘가 점근선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x 플 x분의 1은 fx죠? 빼기 mx 플 n 차가 0에 가까워지는 그 mn이 존재하는 건 직선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랑 똑같거든. 존재하냐를 보는 거라서 극한식 계산을 해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통분을 하면 x분의 하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제곱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하고 1마 m x제곱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랑 최고차는 개수비거든요. 근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차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럼 얘랑 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한대분 1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게 존재하거든. 0으로 수렴한다? 그런 값은 얘를 소거시켜줄 수 있는 n은 1. 얘를 소거시킬 수 있는 n은 0. 이렇게 해서 존재하네? 그러면 y는 mx 플 n이었죠? x. 이게 사선점근선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리 자체는 차가 0으로 수렴한다를 극한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일단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건데 정역, 주기성, 대칭성, 절편 무조건 바로 체크하시고요. 거의 요 선에서 끝나요. 그래서 도함수의 표현이나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위보라블 변곡점에 대한 걸 모르면 이기동속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수직점근선 정도는 할 수 있고 수평 수직점근선 정도는
생각할 수 있기는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굳이 싶은 문제들이 많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 이따가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그래프를 그려줄 테니까 연습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 방부등식과 빼기 함수에 대한 내용은요. 이건 노트에서 했던 내용이라 그냥 yfx, yngx의 교점의 x 잡고 얘는 다 필요 충분이네 지금. 저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과 같은 의미고요. 넘긴 것도 같은 의미고요. 넘긴 좌변을 빼기 함수로 해석한다면 y는 h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부등식 그래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의 장점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편하다. 방부등식 장점 내 마음대로 변형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변형을 한다는 그래프를 알아본다의 의미가 되고요. 자, f가 g 이상이다 라는 저런 부등식도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빼기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빼기 함수 바꿔서 풀거나 상수 분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빼기 함수가 정석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하면 정석대로 풀면 이제 좌미는 음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얘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내가 집어넣거든. 자, 예를 들면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을 알면 이거 h로 치환하면 이거 절대값 h니까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가 뭐 t로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ft로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 하나만 정확히 다룰 수 있다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같은 게 대답 안 하는데 인원 쪽이네. 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너무 중요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절대값은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구간 분할이에요. 절대값 fx는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 이상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fx 또는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인데 이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전제를 깔아놨죠. 만약에 이 속함수가 절대값 안쪽에 있는 이 속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 거기 따로 직접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가지 나갔어? 잡았어. 자, 보자. 아무튼 그래서요.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하고 전제를 깔아놨죠. 주로 3차 함수, 뭐 다항함수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미분 가능해요. 보장이 돼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보장해놨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해요. 0 이상일 때의 구간, 0보다 클 때도 당연히 미분 가능해요. 그 언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느냐? fx가 0이 될 때. 그때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이 될 때는 어떨 수 있을까는 좌미 우미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봐도 괜찮아. 절대값, 이거는 엄밀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상황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f가 0이 될 때 그때 의심을 해야 되고 그때 얘랑 얘 값이 같은 면 미분간은 다른 미분 불가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같다는 거는 부호가 만약에 똑같다?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는 좌미는 우리 극한씩 계산을 해야 되고요.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함수의 극한으로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얘는 이제 fx가 0이 아닐 때와 fx가 0인 지점 따로따로 봐야 돼요. fx가 0이 아닌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f가 0, x축과의 교점에서 저거 올려주면서 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f'이 0이다, 그럼 이다. f'이 0이 아니다, 이게 기본 세팅인 거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런 느낌이죠. 3차 함수 이렇게 있었는데 저거 올려라, 절대값 f 구해라, 그러면 기하학적 의미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 fx가 원래 0인 지점은 얘랑 흰색 그래프 fx에서 0이 되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 제외한 구간에서 여기 미분 가능이니까 올려도 미분 가능. 여기 원래 미였으니까 미분 가능, 미분 가능.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는데 기울기 원래 0인 지점이었죠? 미분 가능. 0이 아니었던 지점 첨점 생기면서 미분 가능. 이 원리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절대값 f-g의 미분가능도 여기 1번을 알고 있다면 똑같아요. 이거 h로 치환하면 돼요. hx.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h가 0이 아닐 때는 2가, h가 0이 될 때는 h'이 0이면 2가, h'이 0이 아니면 미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었던 건 h가 아니었단 말이야. fg였잖아요. 다시 역치환, 환원한다고요. 환원을 해주면 h가 0이 아니란 말은 는 0 하면 f랑 g가 같다라는 의미니까 f랑 g가 만나지 않을 때 2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f랑 g가 만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을 때 만날 때는 h'은 이제 f' 빼기 g'이니까 0이 됐다, 기울기가 같았다. 그래서 얘는 f'은 g', 기울기가 똑같아. 만났는데 기울기 똑같았다? 2가. 만났는데 기울기는 다르게 만났다. 접하진 않았다? 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제 절대값 빼기 함수가 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3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f, g 이렇게 있다 쳐봐. 자, 그때 절대값 hx는 빼기 함수 그리면은 땡땡땡 하면은 h를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h, f-g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접어 올린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x축과 만났지만 기울기 0이라서 2다. 여기 x축과 만났지만 기울기 0이 아니라서 미분 될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빼기 함수로 다룰 수 있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좌미누름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도록 극한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f의 미분에서 1번, 저 1번 내용이 중요하고요. 1번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자요. 자, 이건 대소함수라고 나는 부르는데, 얘네들의 f랑 g의 대소에 따라 큰 함수를 쓰세요, 또는 작은 함수를 쓰세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거를 한번 따로 써보자면은, 얘는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하고, 얘 f가 작을 땐 f를 쓰는 건데, f가 작으면 음수로 나와서요 마이너스 f 그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f가 작으면 음플 g 마이너스 g 플러스 fx 플러스 gx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이제 f가 더 작았다. 그럼 이 반대로 마이너스 해서 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고요. 2f만 남겠죠? 나누기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은 구간분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본다? 그럼 이걸 막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얘랑 동치해요. 이거는 2가. 근데 이거는 일단 fg가 미분 가능할 때는 전제를 다 깔고 있는 거야. 그럼 미가니까요. 여기는 미분 가능 보잖아요. 미가. 그럼 이제 이 전체식의 미분 가능성은 얘의 미분 가능성에 결정을 하는 거야. 절대값 빼기 함수 아까 2번에서 했었죠. 방금 전 페이지인 거. 그거를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만날 때는 미분 가능에서 미분 가능. 얘네들이 만날 때는 접선 기울기가 같았으면 미가. 접선 기울기가 달랐으면 미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그냥 쓱싹 할 수가 있고요. 자,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주기함수의 연속성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A 0 P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그 다음 거 연결을 했을 때 땡땡땡 하면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연속을 만족하려면 따라서 양끝을 따라주면 양끝을 함수값이 같다. 그래야만 이게 이어 붙였을 때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미분까지 가는 게 지금 첨점생이잖아요. 미분까지 가는 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의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해서 미분가능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기함수의 연속성, 주기함수의 미분가능성,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 양 끝의 함수값과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절대값 함수의 미분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가능성, 대소함수의 미분가능성, 주기함수의 미분가능성.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미적분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은 요 선에서 다 나오고요. 이제 킬러 30번으로 나오면 좀 더 뽑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쉬운 킬러나 중킬러는 요 선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 설명할 수 1번 정도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1번 정도는 호시야 설명할 수 있겠어? 못하겠으면 써줄게. 써줄까? 자, 얘는 한번 내가 뭐 아무데나 노트든 아니면 뭐 숙제 프린트든 어디다 아무데나 써봅시다. 얘는 이렇게 이것은 제목 쓰시고요. 절대값의 빼기 인간성에서 f가 0일 때와 f가 0이 아닐 때, f가 0이 아닐 때를 여기 쓸게요. f 0이 아니에요? 입니다. 그냥 보장된다. 이거는 f가 미분 가능할 때 이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따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f가 0이다? 그럼 f 프라임 값을 이제 봐야 돼. f가 0, x축과 만나고 있는데 기울기가 0이었어? 됐네? x축과 만나는데 기울기 0 아니었어? 그럼 뚫고 지나갔네? 점점 생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너희가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얘에 대한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마지막 속도가 속도까지 하면 이제 개념은 끝이고요. 자, 속도가 속도 첫 번째 직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운동으로 확장을 시켜요. 직선 운동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쓰고 함수만 다항함수에서 지수록을 생각함수 같은 초월함수들이 나온다. 차이가 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따라하세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고요. 수트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내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할게. 일단 문제 풀 테니까. 자, 평면 운동이 이제 약간 너네가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기하 내용이거든요. 기하 내용인데요.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위치 x, y, 속도 x', y', 가속도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벡터 표현이에요. 벡터 성분 표현이라고 하는데 미적분에서는 그냥 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쓴다. 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이런 표현들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 그럼 이제 문제 너네가 풀 때 현실적으로 기하를 너네가 안 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설명을 하자면 x는 ft, y는 gt 이렇게 x, y 좌표가 위치니까 좌표가 t에 대한 각각의 함수가 나타나 있을 때 자, 속도는 이제 x 프라임 얘는 이제 f 프라임 t 속도의 x축 방향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v, y 하면 이게 y 프라임 하면 y축 방향의 속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냥 평면에서는 x축, y축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벡터의 분해는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고 ax, ay 이건 이제 x 더블 프라임은 하고 f 더블 프라임 t
y 더블 프라임은 g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이 벡터 표현은 그냥 생략해도 괜찮아요. 생략하고 그냥 이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좀 계산이 편하거든. 흰색 부분만 x, x 프라임 더블 프라임, y,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해라, 속력을 구해라, 속도 얘 콤마 얘가 속도고요. 근데 그거를 콤마로 쓰는 거는 여기 내용 좀 벗어나기 때문에 기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값 v 하면 이게 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면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왜요? 벡터의 크기예요. 이게 벡터 기하 내용이라서 왜 교육과정 자꾸 이렇게 안 바꾸고 냅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기하가 공통에 들어가 있어서 필수야. 지금 선택으로 빠지면서 요즘 애매해졌어. 그래서 너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의 미치 속도, 가속도, 미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력 또는 이제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크기는 무조건 피타고라스다. 피타고라스 써야 된다. 이것만 너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하를 외울 게 아니면은 이걸 외워서 푸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15분만 쉬었다가 8분만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